부천의 좁은 방, 링거병이 흔들리며 새벽을 깨웠어요. 그녀의 손끝에서 흘러든 건 약이 아니라 집착이었죠. 침묵 속에서 울린 마지막 맥박, 그리고 남겨진 붉은 새벽. 인간의 감정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어요.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부천의 오래된 모텔과 원룸 사이, 새벽 공기는 엷은 소독약 냄새를 품었어요. 네온이 꺼진 간판 아래 젖은 아스팔트가 숨을 쉬는 소리. 톡, 톡. 끊어지는 링거 방울의 박자. 방 안엔 야은 담요, 눌린 베개, 접힌 영수증. 서연의 손끝이 정맥을 더듬는 습관적 움직임. 차갑게 식은 주사기 캡, 희미한 알코올 냄새. 벽지는 눌린 손자국의 지도를 만들고 있었죠. 시계는 초침을 삼켰고 숨소리는 좁은 방의 천장에 붙어 있었어요. 도현은 피곤이 잔뜩 스민 눈으로 천장을 보았어요. 오늘은 영양제를 놓아주겠다던 약속, 익숙한 위로의 말투. 바늘끝이 피부를 스치며 가벼운 저림을 남겼어요. 서연은 미소를 얕게 눌렀어요. 침대 밑에서 굴러나온 빈 앰플과 면봉. 냄새는 더 진했고 공기는 묵직했죠. 창틈으로 스며든 새벽의 냉기가 혀끝에 닿았어요. 링거줄은 가는 뱀처럼 팔을 감고 있었고 방 한구석의 금속 트레이가 미세한 떨림으로 대답했어요. 문밖 복도에서 준호의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카트 바퀴가 남긴 얇은 선 계단참에 고여있는 탈취제 냄새. 서연은 손목시계를 눌러 시간을 재단했고 도현의 맥박을 귀로 세고 있었어요. 톡, 톡. 방울 사이에 침묵이 길어졌죠. 유리병의 액면은 잔물결을 삼키며 고요를 닮았어요. 다현이 남긴 메모가 쓰레기통에서 구겨진 숨을 쉬었어요. 그 종이의 가장자리는 젖어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서서히 다른 색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유리창에 낀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링거줄 아래로 그림자가 늘어지고 도현의 팔 위에서 한 점의 공기가 터졌죠. 바늘 끝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그 진동이 서연의 눈동자에 박혔어요. 그녀는 고개를 기울이며 액체의 흐름을 확인했어요. 맥박이 약하게 일렁이고 방 안의 조명은 더 희미해졌죠. 공기 속엔 불안이 짙게 눌려 있었어요. 시계 초침이 지나갈 때마다 한숨처럼 소리가 번졌어요. 눈으로 느껴지는 정적, 그리고 무언가 끊어지는 순간의 냉기였어요. 서연은 의자에 앉아 허공을 바라봤어요. 손등엔 바늘 자국이 남았고 손끝엔 차가운 금속 감촉이 맴돌았어요. 벽에 걸린 달력엔 지난달 날짜가 멈춰 있었죠. 그녀는 습관적으로 링거의 속도를 조절했어요. 액체가 느리게 떨어질 때마다 도현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피처럼 붉은 잔상이 형광등 불빛에 비쳤어요. 그녀의 숨결이 가늘게 들려왔어요. 방 안의 공기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동시에 서늘하게 식어갔어요. 이질적인 온도가 한 공간에 얽혀 있었어요. 아범이 말했죠. 사랑이란 단어는 때로 약보다 느리고 독보다 깊어요. 그 말은 서연의 손끝에 스며들었어요. 그녀는 링거줄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죠. 손목 위에 피가 말라붙어 얇은 막처럼 갈라졌어요. 도현의 숨소리가 끊기듯 이어졌어요. 창문에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는 이질적인 리듬으로 흔들렸어요. 아범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어요. 그녀는 구원을 꿈꿨지만 이미 늪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방 안의 온도는 내려가고 있었어요. 소리 없는 무게가 천장을 눌렀어요. 바닥엔 녹슨 트레이와 젖은 수건이 뒤섞여 있었어요. 침대 밑으로 굴러간 바늘은 희미하게 빛났어요. 그 옆엔 도현의 휴대폰이 켜진 채 알림을 반복했어요.
진동음이 마치 심장처럼 규칙적으로 울렸죠. 서연은 그 소리를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링거줄을 풀었어요. 액체가 마지막 방울을 남기며 멈췄어요. 공기는 끈적하게 달라붙었고 침묵이 방 안을 잠식했어요. 무언가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넘었어요. 다크한 님은 낮게 속삭였죠. 그녀의 눈빛은 죄책이 아니라 해방에 가까웠어요. 그 말처럼 서연의 어깨는 긴장 대신 평온으로 내려앉았어요. 그녀는 링거병을 비워 세워두었어요. 그 투명한 병 안엔 아직 남은 액체가 흔들렸죠. 벽 틈에서 바람이 스며들며 커튼을 들었어요. 그 바람이 무겁게 눌린 공기를 잠시 흔들었어요. 도현의 손끝은 싸늘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평온했어요. 어딘가 묘한 미소가 그 입술 끝에 맺혀 있었어요. 복도에선 성우의 발소리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알코올 냄새가 짙게 번졌어요. 문틈 아래로 희미한 불빛이 스며들었죠. 서연은 그 틈을 바라보며 몸을 굳혔어요.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본능처럼 링거줄을 잡았어요. 병 속의 액체는 이미 절반이 비워졌어요. 그녀는 그저 숨을 죽였어요.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를 메웠죠.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 그 뒤에 멈춘 정적. 시간은 도현의 마지막 호흡처럼 느리게 흘렀어요. 성우는 문을 밀고 들어왔어요. 침대 위 도현의 팔에 꽂힌 바늘, 식어버린 손끝, 희미한 냄새. 그는 순간 눈을 떴어요. 하지만 서연은 이미 일어서 있었어요. 그 눈빛은 무표정과 공포 사이였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바닥에 떨어진 앰플에서 붉은 자국이 번졌어요.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고 성우의 목젖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누군가 울부짖는 소리 같은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갈랐어요. 아범이 말했죠. 사랑이란 이름으로 벌어진 범죄엔 늘 미소가 남아요. 그것이 가장 잔인하죠. 성우의 시선은 침대와 서연을 번갈아 오갔어요. 그녀는 도현의 얼굴을 손끝으로 쓸었어요. 그 손끝엔 흔들림이 없었어요. 아범의 목소리가 다시 흘렀어요. 그녀는 살인을 저질렀지만 스스로를 구했다고 믿었어요. 방 안의 조명은 깜박였어요. 서연의 눈가에 한 줄기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경찰차의 불빛이 창문에 스며들었어요. 파란빛이 방 안의 그림자를 잘랐죠. 도현의 시신은 흰 천으로 덮였어요. 서연은 손목의 바늘 자국을 감싸 쥐었어요. 형사 도현이 메모를 뒤적이며 낮게 말했다요. 이건 계획된 일처럼 보이네요. 성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아스팔트 위로 이슬이 내렸어요. 그 냄새가 방 안까지 스며들었죠. 누군가의 한숨이 문틈을 타고 흘러들었어요. 아범이 말했죠. 그녀는 죄를 지었지만 세상은 그녀를 피해자로 기억하겠죠. 방 밖의 소음이 점점 멀어졌어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침이 오고 있었어요. 빛이 흘러들며 붉은 흔적들을 덮었어요. 그 빛은 차갑고도 따뜻했어요. 다크한 님이 속삭였죠. 그녀는 결국 자신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 말은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어요. 남은 건 멈춘 심장과 공허한 숨결뿐이었어요. 새벽 공기가 부천의 원룸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창문 틈에서 불빛이 길게 찢어졌고 거리의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울렸어요. 서연은 경찰의 손에 이끌려 나왔어요. 그녀의 손목엔 미세한 붉은 자국이 번졌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어요.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은 천천히 도현의 방을 향했어요. 아직 불이 꺼지지 않은 그 방, 식지 않은 링거병,
그리고 멈춘 시계. 세상은 그녀를 살인자로 불렀지만 그녀의 눈빛엔 끝나지 않은 기도가 있었어요. 도현의 가족이 도착했어요. 그들은 방 안을 보고 울부짖었어요. 경찰은 차가운 목소리로 현장을 설명했어요. 링거줄에 남은 지문, 앰플의 흔적, 그녀의 손에 묻은 냄새. 모든 것이 증거였죠. 서연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어요. 누군가는 그녀를 괴물이라 했고 누군가는 불쌍한 여자라 불렀어요. 하지만 그녀의 입술은 단 한마디도 내뱉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세상보다 무거웠어요. 숨을 쉬는 것조차 죄처럼 느껴졌어요. 다크아님이 낮게 말했죠. 그녀는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요했어요. 그 말처럼 서연의 눈빛은 이미 다른 세상을 보고 있었어요. 경찰차 안의 좁은 공간, 차창 너머 스치는 가로등, 철제 손목의 차가운 감촉. 그 빛이 그녀의 얼굴에 반사되어 반쯤 감긴 눈 위로 흘렀어요. 차 안엔 엔진 소리만 남았어요. 도현의 웃음이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엔 후회도 슬픔도 없었어요. 오히려 끝나버린 안도의 숨결이었죠. 신문 헤드라인은 사랑의 링거 사건, 계획된 독극물 살인기란 문장이 실렸어요. 사람들은 화면 속 그녀의 얼굴을 욕했고 또 불쌍하다고 말했어요. 세상은 늘 그랬어요. 사건을 소모하고 잊고 다른 비극을 기다렸어요. 서연의 이름은 그날 이후 사라졌어요. 대신 그녀라는 단어만 남았죠. 병원, 원룸, 링거. 세 단어만으로 세상은 모든 걸 설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날 밤 그녀의 심장을 본 사람은 없었어요. 아범이 말했죠. 사람은 언제나 이유를 찾으려 하지만 때로는 이유가 독이 되죠. 그 말은 사건의 기록지 위에 적혔어요. 서연의 일기엔 짧은 문장 하나만 남았어요. 그가 편히 쉬길. 그 문장은 증거로 남지 않았고 아무도 그것을 읽지 못했어요. 종이는 불에 타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 죄는 여전히 그녀의 이름처럼 부서지지 않았어요. 밤의 공기엔 그 냄새가 남았어요.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그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죠. 성우는 한참 동안 빈 방을 바라봤어요. 벽엔 아직 그림자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커튼 아래엔 링거 바늘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는 한 발짝 다가갔어요. 금속의 차가움이 신발 밑창에 닿았어요. 손끝으로 바늘을 집어 들었어요. 미세한 흔들림이 느껴졌어요. 그의 머릿속에 서연의 마지막 표정이 떠올랐어요. 공포와 평온, 슬픔과 자유.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섞여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들었어요. 새벽의 공기엔 여전히 피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서연의 재판은 길고 지루했어요. 법정의 공기엔 냉기와 호기심이 섞여 있었어요. 변호사는 반복해서 외쳤어요. 그녀는 피해자이자 생존자입니다. 하지만 판사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방청석의 눈빛들은 판단과 연민으로 나뉘었어요. 그녀는 차가운 손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어요. 미소가 살짝 번졌어요. 판결문이 내려졌어요. 무기징역. 법정 안의 공기는 무너졌고 세상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다크아님은 속삭였어요. 그녀는 감옥에서도 잠을 잘 잤어요. 아마도 그가 곁에 있다고 믿었겠죠? 그 말은 어둠 속을 흘렀어요. 서연은 차가운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천장 위의 금속 조명이 마치 병원등 같았어요. 그녀의 눈동자에 그 빛이 박혔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꿈속에서 도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그녀는 눈을 감았어요. 얼굴엔 미세한 웃음이 번졌어요. 감옥의 벽이 숨을 쉬는 듯 들썩였어요. 시간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세상은 그녀를 잊어갔어요. 새로운 사건들이 뉴스의 첫머리를 차지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부천 경찰서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그녀는 처음부터 혼자가 아니었다. 그 문장은 아무 설명도 없이 끝났어요. 담당 형사는 편지를 찢어버렸어요. 하지만 그 조각들이 쓰레기통 안에서 오래도록 젖어 있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맥박 같았어요. 아범이 말했죠. 어떤 사랑은 살아남기 위해 죽음을 택해요. 그 말은 다시 새벽으로 번졌어요. 감옥의 벽, 병원의 창, 모텔의 방, 모든 장소가 한 줄의 고백처럼 이어졌어요. 서연의 이름은 지워졌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공기 속을 떠돌았어요. 누군가는 그녀를 괴물이라 불렀고 또 누군가는 그녀를 사랑이라 불렀어요. 결국 남은 건 두 글자였어요. 끝없는 어둠. 그 어둠은 여전히 숨쉬고 있었어요. 다크아님이 낮게 마무리했어요. 그녀의 죄는 사랑이었고 그 벌도 사랑이었죠. 그 말에 공기가 잠시 멎었어요. 부천의 아침은 다시 밝아왔어요. 창문 너머로 햇살이 번지고 빗물 자국이 증발했어요. 그러나 그 방의 냄새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의자 위엔 링거병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액체는 말라붙었지만 병 속엔 아직 그림자가 일렁였어요. 그렇게 부천의 사건은 끝났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선 아직도 그 방의 새벽이 살아 있었어요. 감옥의 새벽은 항상 같은 냄새였어요. 눅눅한 먼지와 쇠의 냄새, 오래된 분노가 섞인 공기. 서연은 침대 모서리에 앉아 벽을 바라봤어요. 누런 벽 위엔 손톱으로 새긴 흔적이 줄지어 있었죠. 그녀의 눈은 그 흔적을 따라가며 무언가를 되새겼어요. 그 아래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면회 신청서. 그러나 이름란은 비어 있었어요. 그녀는 펜을 들고 있다가 이내 놓았어요. 펜촉이 떨어지는 소리가 방 안을 찢었어요. 그리고 그 소리는 오래 울렸어요. 그날 저녁, 교도관이 문을 열었어요. 면회자 왔어요. 목소리는 건조했어요.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앞에 앉은 남자는 낯선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이상하게 익숙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손에 쥔 봉투를 내밀었죠. 안엔 도현의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그 뒤엔 짧은 문장. 그가 당신을 용서했어요. 서연은 그 문장을 읽고 웃었어요.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를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아범이 말했죠. 용서란 건 가해자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죠. 그 말은 차갑고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서연은 손끝으로 사진을 쓸었어요. 사진 속 도현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끝은 얼음처럼 식어 있었죠. 벽 시계가 멈춘 듯 조용했어요. 서연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이제 됐어요. 그 말과 함께 눈을 감았어요. 그날 밤 감방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누군가의 마지막 숨소리처럼. 다음 날 새벽, 교도관은 차가운 바닥 위의 그림자를 발견했어요. 침상 위엔 사진 한 장만 남아 있었어요. 벽엔 희미한 자국이 있었죠. 사랑해요. 글씨는 번져 있었지만 선명했어요. 서연의 손엔 링거 바늘이 쥐어져 있었어요. 그것은 교도소 의무실에서 사라진 것이었죠.
아침 햇살이 창살 사이로 들어오며 그녀의 얼굴을 비췄어요. 고요와 평온, 그리고 이상한 해방감이 동시에 스며 있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는 짧게 보도했어요. 사랑의 링거 사건 주범, 교도소 내 자살의 세상은 잠시 떠들었어요. 댓글과 기사, 분노와 연민. 사람들은 여전히 단어로만 그녀를 평가했어요. 하지만 화면 속 사진 속 눈빛을 본 사람들은 잠시 멈췄어요. 그 눈엔 이상한 평온이 있었어요. 마치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의 표정이었죠. 방송은 곧 다른 사건으로 넘어갔어요. 세상은 늘 있는데 익숙했어요. 성우는 그날 퇴근 후 감옥 근처를 지나쳤어요. 담벼락 위엔 까마귀 한 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어둠이 묵직하게 깔렸어요. 그는 잠시 멈춰 섰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차창을 두드리는 빗방울이 규칙적인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 속에서 그는 서연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가 편히 쉬길, 그 한 문장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건 고백이 아니라 기도였어요. 빗물 속엔 여전히 그녀의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다크아님이 낮게 말했어요. 그녀는 죄를 지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죠. 그 말이 잔잔히 퍼졌어요. 화면 밖의 세상, 뉴스, 인터넷, 사람들의 말 모두가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돌이 피를 묻히는 걸 보지 않았어요. 어둠은 언제나 조용히 찾아왔어요. 부천의 밤 공기엔 여전히 그 방의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아범이 말했죠. 진실은 언제나 너무 늦게 도착하죠. 그 말이 라디오처럼 흘러나왔어요. 누군가는 퇴근길 차 안에서, 누군가는 잠들기 전 침대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아범의 목소리가 덧붙였어요. 이건 사랑의 이야기이자 경고의 이야기예요. 밤하늘엔 구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짧은 침묵이 이어졌어요. 도현의 어머니는 법정 기록을 손에 쥐고 울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끝엔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종이 위에 글자는 번지고 있었죠. 그 눈물은 무죄와 유죄의 경계를 모두 녹였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요. 이젠 모두 쉬게 해주세요. 그 말은 공기 속에서 사라졌어요. 방 안엔 시계 소리만 남았어요. 시간은 여전히 같은 속도로 흘렀지만 그날 이후로 세상은 조금 더 차가워졌어요. 교도소 의무실의 벽에는 새 흉터가 생겼어요. 의료용 장비의 목록 중 한 줄이 공백이었어요. 아무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서류에 찍힌 도장은 차갑게 말라 있었죠. 누군가는 그곳을 지나가며 잠시 멈췄어요. 이유도 모른 채 등줄기가 서늘했어요. 어쩌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의 냄새를 기억하는지도 몰라요. 그 냄새가 공기 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아범이 말했죠. 사랑이란 이름의 독은 여전히 세상에 흘러요. 그 말은 느리게 번졌어요. 퇴근길 사람들의 이어폰 속, 골목의 라디오 방송 속에서 울렸어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잠시 멈췄어요. 누군가는 자신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그 밤의 그림자를 느꼈어요. 어둠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었어요. 그것은 피로 물든 사랑의 그림자였죠. 비가 멎은 뒤의 하늘은 잿빛이었어요. 부천의 골목길은 물기와 먼지로 번들거렸죠. 누군가는 여전히 그 방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원룸 앞에는 낡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꽃잎엔 먼지가 쌓였고 비에 젖어 눌려 있었죠. 지나가던 행인이 발을 멈췄어요.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눈빛엔 이해도
분노도 아닌 무언가 다른 감정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것은 슬픔과 체념 사이의 얇은 경계였어요. 밤이 되자 다시 바람이 불었어요. 창문이 덜컹이며 부딪혔죠. 그 방의 새 주인은 그 소리에 놀라 불을 켰어요. 벽에 남은 자국들이 드러났어요. 희미한 얼룩, 눌린 자국, 지워지지 않은 흔적. 새 주인은 손끝으로 벽을 쓸었어요. 손끝에 남은 냄새가 이상했어요. 오래된 소독약과 철의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그 순간 방 안의 전구가 깜빡였어요.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렸죠. 누군가의 숨결이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는 듯했어요. 성우는 그날 밤 다시 그 방을 찾아왔어요. 문을 열자 익숙한 공기가 쏟아졌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방 한가운데 섰어요. 바닥엔 아직도 붉은 얼룩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그 위를 훑었어요. 그림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죠. 성우는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말이 공중에서 흩어졌어요. 벽시계는 멈춘 채 바늘이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어둠은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다크아님이 속삭였어요. 끝난 건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었어요. 그 말처럼 세상은 사건을 잊었지만 감정은 잊지 못했어요. 누군가의 고통이 남긴 냄새는 바람을 타고 흘러갔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비라고 착각했죠.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피의 온도였어요. 서연의 이야기는 그렇게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어요. 들리지 않는 울음과 냉기,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속삭임이 남아 있었어요. 아범이 말했죠. 사랑은 끝나지 않았어요. 다만 다른 모습으로 변했을 뿐이죠. 그 말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어요. 새벽을 달리는 트럭 기사, 병원 야간 근무자, 고요한 집안의 한 사람. 모두가 잠시 멈춰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들은 각자의 상처를 떠올렸어요. 아범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그 안엔 무거운 경고가 숨겨져 있었어요. 그대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얼마나 무거운지 기억하세요? 부천의 거리는 다시 평범해졌어요. 사건이 있었던 원룸은 새 간판이 달렸어요. 젊은 연인이 웃으며 이사 들어왔어요. 그들은 이곳의 이야기를 알지 못했어요. 커튼을 걸고 창문을 닦으며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종종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물이 떨어지는 소리, 바람 사이로 섞인 낮은 숨소리. 그들은 그 소리를 바람이라 믿었어요. 그러나 벽 너머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이름이 속삭여지고 있었어요. 다크아님이 낮게 덧붙였어요. 기억은 사라지지 않아요. 단지 형태만 바뀌죠.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도현과 서연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 방을 피했어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호기심에 찾아왔죠. 그들은 말했어요. 이상하게 숨이 막혔어요. 어쩌면 그 방의 공기엔 여전히 누군가의 사랑과 죄가 섞여 있었는지도 몰라요. 아범이 말했죠. 이건 범죄의 기록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만든 비극이에요. 그 목소리는 마지막처럼 낮고 깊게 울렸어요. 화면엔 새벽의 도시가 비쳤어요.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불빛을 갈라 수천 개의 눈물처럼 번졌어요. 라디오의 마지막 음성이 잦아들었어요. 사랑이 독이 되는 순간 인간은 괴물이 돼요. 그리고 그 괴물은 바로 우리 자신이죠. 공기가 멎었어요. 부천의 새벽은 그렇게 다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어요. 이번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